누구나 잇몸 질환을 갖고 잇몸 질환이 심해지면 이가 빠질 수밖에 없고요. 요즘도 사실 잇몸을 100% 치료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 예치과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치주 질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병이 뭔지 아세요? 보통 그런 질문 들으면 이제 감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병은 치주 질환입니다. 인류의 80에서 90% 정도까지는 잇몸병을 다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잇몸병이 많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제일 큰 이유는 이 치아의 구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결합 조직, 몸 속에서 특히 뼈 속에서 시작을 해갖고서는 살을 뚫고 밖으로 나와 있는 구조물은 치아밖에는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치아를 타면은 우리 몸속에 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우산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친구들끼리 우산 갖고 싸울 때가 있어요. 우산 갖고 이렇게 싸우면은 이 우산 끝에 있는 꼬다리가 부러지거나 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산을 쓰고 갈 때 그 꼬다리에 틈이 생겨갖고 글로 빗물이 이렇게 스며 들어갈 때가 있어요. 치아가 딱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 치아를 타고 균이 스며 들어갈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그 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균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잇몸뼈라든가 결합 조직 아니면 이 치주 조직이 같이 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균 자체가 내뿜는 독소 때문에 그런 것들도 훨씬 더 좀 많이 생길 수가 좀 있겠지만은, 그래서 누구나 잇몸 질환을 갖고 잇몸 질환이 심해지면 이가 빠질 수밖에 없고요. 치주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고 무서운 질환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 요즘도 사실 잇몸을 100% 치료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잇몸이 이렇게 100점짜리 잇몸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안 좋아진 걸 다시 좋게 이렇게 올릴 수는 없고요. 요즘 컨셉은 뭐냐면, 그래 이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100점짜리 잇몸이었는데 점점 안 좋아서 지금 한 50점밖에는 안 된다 그러면 50점 상태로 쭉 유지할 수 있게 나빠지는 속도를 최소한으로 낮춰서 수명을 좀 더 연장을 해보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사실 잇몸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가 조금 흔들리거나 잇몸이 조금 나빠졌다고 무조건 이를 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치아가 만약에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면은 그 안 좋아진 상태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힘을 좀 줄여준다든가 아니면은 고정을 좀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수명을 유지를 하는 게 요즘 이제 치료의 컨셉이거든요. 안타까운 거는 잇몸뼈가 계속 나빠지면은 나중에 임플란트 심기도 힘드니까 먼저 지금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치아를 빼는 쪽으로 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야, 이거 잇몸병이 계속 진행하면 뼈가 녹을 텐데 차라리 뭐 1, 2년 더 쓰는 것보다 지금 빼버리고 임플란트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접근하는 의사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뭐 어떤 게 좀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치료라는 거는 의사들의 어떤 진료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를 더 빨리 빼야 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치주 질환의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좀 중요하냐? 치주 질환은 아까 말씀 좀 드린 것처럼 균들이 우리 몸속에 치아를 타고 들어오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얘네들이 그냥 돌아다니는 균들이 치아를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의 처음 시작할 때는 치석이 주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치석이 잇몸의 바깥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스케일링을 통해서 제거를 하지만 이게 제거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잇몸 밑에 쪽 부분으로도 약간의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 사이로 치석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에서 자꾸 석회화되고 침착이 되면서 커져요. 커지면은 얘들이 점점 뿌리를 타고 내려가면서 잇몸뼈를 녹이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하는 방법도 1차적으로는 그 치석들을 제거를 하는 게 1차적인 잇몸병 치료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스케일링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떼낀 거 빼내는 정도 생각들을 하는데, 잇몸병 치료에
정말 좋습니다. 스케일링이 치석들을 제거를 하고 이게 이미 잇몸 밑에까지 내려가 있다 그러면 일반 스케일링 갖고는 제거가 힘들고요. 그때는 잇몸 밑에 있는 치석들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취를 하고 안쪽 부분을 긁어내게 되면 치석을 손으로 긁어내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치과 가서 잇몸 치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소파술, 큐레테이즈라고 이야기를 하는 방법인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 잇몸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게 더 많이 내려갔어. 그러면은 잇몸을 절개를 해서 안에 있는 걸 다 긁어내서 제거를 합니다. 이게 보통 잇몸 수술이다라고 얘기하는 방법이에요.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가끔 보면 잇몸 수술 받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나 똑같은 스케일링, 치석을 제거하는 건데 너무 치석이 깊게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마취를 하고 잇몸 열어서 안에까지 제거를 했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또 잇몸병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잇몸약 그런 거 먹으면 정말 잇몸에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잇몸약 같은 거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먹는다고 아주 큰 기대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병이라는 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건데 원인을 치료 안 하고 결과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치과 가서 스케일링 한번 더 받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케일링 관리만 잘 하셔도 좋은 잇몸 상태로 많이 관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궁금한 부분들 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